알쏭달쏭 교통법률 시간입니다. 알쏭달쏭한 교통분쟁 사례를 좀 명쾌하게 풀어보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제 이슈 중 오늘 보이스피싱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네, 교통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을 특집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피해를 덜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배할 정도로 끊임없이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더더욱 그 기승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이스피싱이 증가했었는데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또 살만해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생기기 전에는 쉽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서요.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이루어지는 수법이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 하면서 기프트카드 대금을 편취하는 유형, 그리고 대환 대출을 핑계로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가로채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휴대폰 액정 파손 이런 상황은 앞서 그 캠페인에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대환 대출 핑계로 현금을 가로챈다,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찾아서 준비하면 직원이 가서 현금을 받아서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속이게 되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이고, 이런 범행들 같은 경우 보통 수천만 원 단위의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도 매우 극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휴대폰 대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문자도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피해자도 문제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 받아서 전달한 사람도 사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형량도 1년 6개월 이상으로 매우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중형을 선고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보험 설계사분이 범행에 가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급만 하셨는데 2년 이상의 징역이 나왔을 정도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요.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가장 검거 확률이 높은 사람이 바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험이 높으니 당연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 얘네들이 자기네들 정식 조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처럼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범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채용 정보 사이트, 유명한 사이트들 많이 있죠. 이런 곳에 보면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공고를 올려놓고요. 채용이 되면 단순 수급 업무다 이렇게 속여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섞여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것이죠.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되죠? 네, 엄밀히 말하면 모르고 했다 이런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르고 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냐 이런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이런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단순 수금, 운전만 하는데 2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준다고 합니다. 또 수거 금액의 2%에서 3% 정도 보너스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업무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돈을 받게 되면요, 계좌 입금을 하지 말고 꼭 무통장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키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무통장 입금을 시키지 않겠죠. 혹시라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선처될 확률도 높고 정말 모르고 했다 이런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네, 제가 올해 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정말 모르고 대출금 명목으로 해서 자기 통장으로 범행 수익금이 지나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쳐갔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정말 몰랐다는 것을 열심히 어필을 해서 다행히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위에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
100% 보이스피싱 범행이니까 예. 꼭 수사기관과 상담하시고요. 예. 혹시 수사기관이 너무 무섭다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에 이게 좋은 일자리다라고 생각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는데 이게 중형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생긴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쏭달쏭 교통법률,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최근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